안녕하세요. 베란다 토끼키입니다. 오늘은 펜트하우스 냥이 덕구로 인사드려요. 덕구 기다리고 계시던 팬분들 소리 질러! 그리고 지난번에 구매했던 레이스얀 타레시를 한번 노프리를 뜨면서 너무 힘들게 감아서 저렴이 물레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색깔이 좀 촌스럽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렴하고 또 접었다 폈다도 간단하게 우산처럼 할 수 있고 또 제 기능을 잘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구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기울여서 감아야지 잘 감아지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감아서 이 실은 에이프릴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떠서 입고 다니고 있고요. 이 노랑노랑 계란 후라이 같은 꽃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건데요? 아이 귀여워요. 일광욕하는 덕구 보너스 샷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니죠.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는 처음으로 베란다에서 뜨개를 하게 됐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키우는 식물이들이에요. 저는 이런 고사리류를 좋아해요. 잎이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키우기 쉬운 페페, 이런 아몬드 페페나 이런 청페페 키우고요. 얘는 뭐였지? 무슨 단정화인가? 그렇게 꽃이 피는 거였는데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겨울 막 다 돼갈 때 사와서 분갈이 잘못하면 앓을까봐 안 했더니 겨울에는 통풍도 문을 잘 못 열어놨더니 막 갈색 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봄이 다가오니까 초록잎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곧 이사를 또 해야 돼서 얘네가 환경 변화를 어떻게 이겨낼까 싶어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키우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늦가을쯤에 가을쯤에 구입한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꽃이 피다가 거의 그 꽃이 지는 시즌에 사와서 그래도 꽃을 꽤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게 다 꽃망울이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지면서 이런 열매도 많이 맺혔어요. 이게 이렇게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이렇게 분갈이도 아직 안 해줬는데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맺는 거 보니까 신기해요. 이거 전에 원래 이게 향이 되게 좋잖아요. 안 키워보신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키웠었는데 여름에 재작년인가 너무너무 더운 그 여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많은 식물들이 죽었어요. 율마, 다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이긴 하죠. 율마,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렌지 자스민, 또 뭐가 있었지? 아무튼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때 분갈이도 다 해준 애들이었는데 많이 죽었다가 또 작년에 다시 한번 구매를 했어요. 근데 꽃도 너무 거의 꽃이 안 필 것 같은 시즌에 사오긴 했는데도 꽃을 꽤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열매도 맺었네요. 향이 진짜 좋으니까 안 키워보신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이게 이렇게 작아서 그런데 좀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살짝 작은 미니 나무같이 수영 잘 잡힌 거로 사셔도 가격은 좀 더 있겠지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덕구가 문 열으라고 울고 있어요. 덕구! 오빠랑 있어. 오고 싶어요? 눈에 뭐 들어갔어. 지금 복잡해. 오빠랑 있어.
보고 싶어? 자, 아이고, 가만히. 오샤. 안녕하세요. 지금 다리에 또 오버그루밍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지금 카라를 쓰고 있습니다. 왜 놀랬어요? 아이고, 왜.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덕구입니다. 짹짹이 소리 들으러 왔어? 짹짹이. 짹짹. 안녕하세요. 기웃. 이것도 무슨 장난을 칠까? 기웃. 짹짹이 소리가 나서 왔어요. 아이고. 조심해. 네. 응? 그리고 이런 다육이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염좌예요. 미니 염좌. 근데 원래 이런 크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저 화분에 나무 목질화 돼가지고 꽤 크게 키가 한 요 정도 되게 컸었거든요. 나무처럼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샀었는데 그것도 작년 말고 재작년 겨울 그때 영하 엄청 많이 내려갈 때 그때 베란다 온도도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영하 10도 막 그 언저리까지 내려가서 너무너무 추웠었는데 영하 8도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베란다 온도가. 그때 그 전에 미리 들여놨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육이는 튼튼하지라고만 생각하다가 근데 얘네가 물이 많은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얼어버렸나 봐요. 얘네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지 않고 나무 같은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구부러져가지고 물렁물렁하고 만져보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때 많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끝에 조금 나아 보이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뒀더니 또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꽤 이렇게 좀 튼튼하게 또 자라줘가지고 참 감사하죠. 다육이는 참 번식이 쉬운 것 같아요. 저기 화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방울복랑인가? 이름이 그런데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이거 덕구가 먹는 캔 그릇에다가 흙 그냥 놓고 심었는데 너무 귀엽죠? 이게 동글동글해서 너무 귀여워요. 이게 겨울에는 약간 연두색이에요. 유칼립투스 색깔이다가 또 아니다. 봄 여름엔 그렇고 가을 지금 이제 또 색이 변할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는 단풍 물들듯이 얘도 이렇게 빨갛잖아요. 원래는 또 초록색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엔 초록색인데 지금은 좀 살짝 보라색이죠? 핑크 보라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씩 똑 떨어지면 금방 또 뿌리가 나와요. 이것들은 다 새로 산 게 아니고 이거 그 나무 형태로 된 거 살 때 얻어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잎 하나씩 얻어왔는데 이렇게 잘 자랐고요. 얘네가 다 물에 불어서 떨어지네요. 자, 이것도 귀엽죠? 근데 모양이 너무 들쑥날쑥하게 자라긴 해요. 제가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물 주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두면 또 뽀글뽀글하게 또 이렇게 자라요. 다육이 키워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은 갑자기 뜨게 하려고 베란다에 나와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켰다가 갑자기 식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저는 식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작게 키우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뽀글뽀글. 이 뽀글뽀글은 요거에서 떨어진 또 이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자라서 또 작은 보글보글 굴락을 형성했어요. 여기 다 떨어지네 오늘. 자, 얘는 약간 장미같이 생겼죠? 이름을 잘 몰라요. 그냥 얻어온 거라서. 이렇게 이파리 하나씩 가져온 건데 다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까지 자라는 데는 그때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쁘죠? 수영을 예쁘게 키우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두니까 또 지들이 알아서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저 테이블 야자는 덕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베란다만 나오면 언제 따라 나왔는지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따라 나와서 저걸 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식물을 처음에 드렸을 때 좀 큰 식물을 드린 게 저 2개였는데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이라고 하긴 그런데 먹어도 독이 되지 않는 식물 그런 걸 찾아보다가 테이블 야자랑 야자 종류가 있었고요. 이런 페페가 있었고 그 어떤 또 같은 종 같아도 또 학명 이렇게 찾아보면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또 있긴 해요. 안전한 식물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래도 덕구가 자꾸 먹으면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키우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좀 약간 반음지? 반양지라고 해야 하나? 저런 직사광선이 드는데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베란다가 완전히 남향이라서 하루 종일 해가 들거든요. 그래서 좀 해가 좀 덜 드는 그런 데 둬야 되는데 밖에 내놓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옅은 연두색으로 물 빠진 색이 되었어요. 원래는 짙은 이런 짙은 초록이어야 하는데 너무 햇빛에 내놓으면 색이 연해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베란다에 내놔도 덕구가 나와서 몰래 먹어요. 그래가지고 헤어볼처럼 그냥 먹고 헤어볼 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끝을 잘라주니까 얘가 저렇게 또 왜소해졌어요. 근데 세수는 계속 올라와요. 저것도 분갈이를 해줄 때가 좀 지난 것 같아요. 들여놓은 지 2년, 가져온 지가 2년, 3년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이 청페페도 이게 많이 잘라줬는데도 계속 새순이 올라와서 덩치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잘라주면 단촐해졌다가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베란다 뜨개를 하려고 나왔어요.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베란다 뜨개를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베란다 뜨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했는데 또 미세먼지가 계속 안 좋을 때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오늘은 그저께 비가 오고 어제 꽤 공기가 좋다가 근데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고 흐리긴 했는데 오늘은 일어나니까 해가 쫙 나가지고 한번 베란다에 나와서 앉아 있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캠핑 감성으로 랜턴도 꺼내놓고요. 캠핑도 가야 되는데 이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다음 주쯤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날짜를 잘못 예측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를 예약해뒀어요. 휴양림 캠핑장을. 그래도 어쨌든 나무 숲속에 우거져 있는 데에서 캠핑하면 힐링되고 마음도 편하고 좋으니까 그죠?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렇게 앞에 나무가 많아요. 공원이 바로 있는데 이 아파트 테두리에 있는 나무 그 저 뒷줄은 공원 테두리에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고 그래서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많아서 휴양림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무가 많으니까 새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새소리 듣기도 좋고 그래서 좋습니다. 덕구도 여기서 새들 날아다니는 거, 나무까지 흔들리는 거 이런 거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사 가는 곳은 이렇게 바로 앞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이 보이는 뷰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일부러 산이 보이는 쪽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앞에 도로가 있어서 차 소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나무의 느낌은 또 아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사 가면 그때 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지금 에이프릴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공작새 공방의 지구 레이스 안에다가 지난번 노프릴 스웨터처럼 제일모직 노블레스 아이보리 15수 3합을 감아서 총 4합으로 3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지금은 X 스몰 사이즈를 뜨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안에 민소매 하나 있고 이렇게 바로 뭐죠? 그러니까 겉옷처럼 입지 않고 딱 요거 하나만 입으려고 딱 맞게 떠보자 해서 지금 X 스몰로 뜨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소매 분리하고 몇 단 뜨고서 이렇게 조금 뜨고서는 입어봤는데 너무 딱 맞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S 사이즈로 떴어도 괜찮았으려나 지금 그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가슴둘레에서
한 지금 제가 낸 게이지로 봤을 때는 이게 둘레가 91,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불안해서 가마코가 원래 겨드랑이 가마코가 6코인데 8코씩 주긴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또 세탁하면 스와치가 약간 통통해지면서 가로로 넓어지는, 세로 수축도 있지만 가로로 좀 넓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딱 맞게 괜찮으려나 싶기도 한데 너무 딱 맞으면 또 보기 싫잖아요. 또 제가 뭐 20대 젊은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제 풀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래도 좀 떠보자. 또 팔이 떠지고 하면 좀 더 이렇게 내려가고 하니까, 지금 요게 쉐드 숄더잖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짧아요. 지금 좀 더 길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세로 수축이 있는 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숄더 부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탁하고 좀 늘려야 되나? 저번에 요크 스웨터 단수축 있었던 거, 그거를 다른 게 또 단수축이 없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스와치를 내봐도 참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을 때는 옷걸이에 걸어서 좀 이렇게 늘어나게 늘렸거든요. 그건 총장을 좀 늘리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을 늘리려면 좀 덜 말랐을 때 좀 당겨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모양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뜬 상태로 그냥 한번 빨아볼까, 케이블제로 그냥 이렇게 바늘 빼가지고 해볼까 싶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색깔은 어때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잘 보이려나요? 여름에 한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거. 이거 더워서 그죠? 그래도 한 5월? 5월까지는 입지 않을까 싶은데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색깔 때문에. 에이프릴 가디건이니까 4월에 입어줘야 할 것만 같은, 그쵸? 지금 시즌에 니팅 카페 보면 엄청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봄이 오면은 떠야 할 것만 같은 봄옷으로, 그죠? 다들 4월에 입을 거를 4월 안에 F4를 내서 입는 걸 목표로 뜨고 계시지 않을까. 좀 빨리빨리 데뷔하신 분들은 한 2월부터 뜨기 시작해서 지금 3월에 다 F4를 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한 2월까지도 겨울옷 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3월 초 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따뜻해져서 후닥후닥 봄옷을 뜨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지금 저번에 떴던 미소니 스웨터는 에어울이 배색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저번에 F 영상 찍을 때도 그렇게 막 더울 때는 아니었는데도 집에서 입고 F 영상 찍으니까 막 땀이 나더라고요.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가지고, 아, 에어울이 진짜 따뜻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구도가 안 나와서 지금 집에 남편이 있거든요, 주말이라. 그래서 이거 카메라를 거실 쪽에서 놓고 찍어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베란다 문을 닫고 찍자 해가지고 닫고 찍으려고 하니까 이 거리가 좀 폭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1m 조금 넘는데 카메라를 가까이 두고 찍으려니까 제 손만 너무 크게 나오죠. 베란다가 지저분해가지고 어수선하고,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재주가 없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정리하는. 그래가지고 집이 좀 지저분해요. 에이, 살림을 잘 못해요. 잘하는 게 뭔가. 캠핑이 너무 가고 싶네요. 오늘 날씨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오늘 날씨 캠핑 가면 진짜 좋겠어요. 이것도 캠핑 박스예요. 이거 2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뚜껑이 열리고
테이블을 예전에는 안 사고 이거를 2개를 가지고 가서 나란히 놓고 이렇게 남편이랑 그냥 마주 앉아서 여기 위에다가 먹을 거 올려놓고 먹고, 이쪽으로 이 밑에 물건을 꺼낼 때는 여기 앞에 이렇게 뚜껑을 앞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물건 꺼내고 이렇게 썼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 롤 테이블을 사서 쓰고 있어요. 그래도 겨울 캠핑 완전히 극동계는 안 다니지만 초겨울이나 초봄 정도까지는 좀 추워서 밖에 타프 치고 앉아있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하고 좀 작게 미니멀하게 갈 때는 요즘도 그래도 요거 2개 가지고 그 옆에 난로 놓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짠! 이 호롱 랜턴 많이 쓰시는데, 이게 그 유리 글래스 있는 랜턴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요. 뭐 루미너스였나? 요즘 캠핑 그 용품 같은 거 하도 안 찾아봐서 이름도 다 까먹어. 루미너스 맞을 거예요. 그거는 좀 더 글래스가 크고, 이 글래스 커버도 좀 이렇게 무슨 에디션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막 결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뭐 8만 얼마씩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3만 원대에 산 것 같아요. 29,000원 정도까지 샀나? 3만 얼마로 샀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근데 노마드 그 캠핑 용품 중에 좀 저렴이 노브랜드 느낌으로 나오는 게 노마드거든요. 덕구가 저기서 쳐다보고 있어. 노마드인데 그 노마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캠핑 용품점을 가보면.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바운스 호롱이에요. 호롱 랜턴. 바운스 호롱 랜턴.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이소가스가 있는데, 이렇게 커버를 떠서 입혀줬어요. 코바늘로.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색깔 막 다르고, 긴뜨기, 짧은뜨기 한 거 등등등, 실 굵기도 다르고 그렇게 떴었는데, 그래서 지인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길게 떠서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말려 들어오게, 이게 쫀쫀하게 뜨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쁘죠? 요것도 예쁘죠?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랜턴 그 스탠드에 걸어놔도 되고요. 요렇게 걸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올려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페이크 상품이에요. 원래 이런 모양의 여기다가 이걸 열어서 여기다가 그 파라핀 오일인가? 맞나요? 그 오일을 넣고 여기 심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여기 모양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들어 올릴 수 있게 모양은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기 밑에 심지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이렇게 심지에서 불이 타는 그런 랜턴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그 클래식한 거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저 이렇게 세모 모양 있는 게 랜턴 그거예요. LED 나오는 부분이고, 이 위에는 반사대라고 이렇게 은박지 모양으로 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가면 그냥 간단하게 켜놓기, 화재 위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켜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잘 때도 너무 깜깜하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켜서, 그 저희는 야전 침대 쓰거든요. 바닥에 생활을 제가 잘 못하니까 다 입식으로 생활을 해야 돼서, 그 제가 바닥에 앉고 이런 거 못한다기보다 하면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캠핑도 입식으로 해요. 바닥 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자 놓고 테이블 놓고 쓰고, 잠도 침대 놓고 쓰거든요. 근데 그 침대를 놓고 잘 때 그 바닥에다가 가운데 이거 하나 내려놓고 자면은,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럴 때 너무 깜깜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텐트 은은하니까 이게 불 조절이 되니까 약하게 틀어놓고 자면 눈부시지도 않으면서, 또 나가서 자니까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좀 자다 깼을 때 그러니까 상황도 살필 수 있을 겸 해서 약하게 틀어놓고 자는 편이에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캠핑 가서 화장실 갈 때는 뭐 이거를 이렇게 들고 가고 이러진 않고요. 뭐죠? 옛날 그런 거, 옛날 청사초롱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이렇게 사각 보면 들고 가는 거? 그런 건 아니고, 밤에는 주로 헤드랜턴도 그냥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2개 뭐 만 얼마였나?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헤드랜턴을 텐트 양쪽에 걸어두고 남편이랑 각각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치하러 갈 때나 화장실 갈 때 그냥 헤드랜턴 이렇게 이마에 써도 되고, 아니면 목걸이처럼 그냥 목에 걸고 걸어가도 깜깜한 길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캠핑 얘기했다가 식물이들 얘기했다가, 그쵸? 너무 초록초록한 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참 초록초록한 것들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밖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좋네요.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솔방울들을 보면은 솔방울 캠핑 가서 불멍할 때 불쏘시개로 참 좋은데 그런 생각하고요. 캠핑 가고 싶어서 병이 났어요. 병이. 극동계는 가기가 좀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좀 가기가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보통 한 11월 중순? 늦어도 말? 그 정도. 그리고 봄에는 한 4월 중순은 돼야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캠핑한 지는 2년 3년 정도 됐고요. 2년 정도 됐나? 만으로? 그렇고요. 횟수로는 3년인 것 같네요. 그때 가도 그냥 전기장판 같은 거만으로는 좀 추워요. 그래서 왜냐면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얼굴이 막 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켜야 돼요. 한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한 5월 초 그때까지는 난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추워가지고 해가 지면 많이 추워지거든요.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뜨개를 거의 못하고 있네요. 그렇게 그 정도 되면 많이 추워가지고 난로가 필요합니다. 베란다에 있으면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댔잖아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 밥 시간 되면 특히 더 오토바이 이제 배달 때문에 소리가 좀 나고 그래요. 제가 최대한 제가 말하고 있는 거랑 맞물리지 않으면 편집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는데 새들이 지금 낮잠 자러 갔나 봐요. 노래를 안 하네. 멀리서 들리긴 해요. 멀리서. 제가 지난번 막걸리 영상 올릴 때 초반에 올렸던 그 뒷산 영상 혹시 보셨나요? 어쨌든 그거는 거의 봄에서 초여름 정도 진짜 산이 울창할 때, 초록으로 울창할 때 찍었던 거예요. 한 5, 6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찍었던 건데 너무너무 푸르르고 겨울에 가끔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나뭇가지가 겨울에 그 앙상한 나뭇가지 가지가지마다 그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래도 또 푸른 잎이 보고 싶을 때 그 영상을 보면 되게 싱그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유해 봤어요. 그거를 원래 예전에 뒷산을 오르는 걸 올라가서 도시락을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걸 준비해 가서 어떤 걸 먹고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뒷동산 오르기 어떤 그런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시험 삼아 어떻게 다 찍히는지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찍는 영상이 아니고 제가 오르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 찍을 때는 카메라를 적당한 구도에 두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내려서 카메라를 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구도를 잡아놓고 내려가는 걸 찍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뭐 하면서 다시 카메라 가지러 올라오고, 이런 게 등산을 한 번 할 거 한 3번 정도 하는 느낌? 그래서 그냥 저는 뒷산을 오르는 건데도 그거 왕복 1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완전히 높은 산 오르면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가파른 산인 막 진짜 힘들고 헉헉 소리 나는데도 그 카메라 가지러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계단 진짜 끝이 없는 계단, 그죠? 한라산 같은데 막 그런데 오르면서 찍으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구나 느꼈어요. 제가 오늘 많이 다운되어 있네요, 톤이. 그죠? 남편이 집에 있어서 그런가? 제가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남편이 지금 거실에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그 작은 방에 캠핑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베란다고 작은 방에 꽉꽉 찼어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나름 그렇게 많이 안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좀 저렴이 위주로 구매하고 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많은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난로도 있고 해가지고 작은 방에 컴퓨터 자리에, 그리고 제실 막 쌓여 있고 원단 막 쌓여 있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아예 본체를 밖으로 빼놨어요, 거실로. 그래서 거실에 TV에 연결해서 쓰거든요. 컴퓨터 쓸 일이 많이 없는데 그냥 유튜브도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업로드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DSLR이 예전에 신혼여행 갈 때 샀던 게 작은 거 있어요. DSLR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러리스라고 부르나, 그런 거를. 알파 5000 그게 있어서 이렇게 그 뒤에 그 디스플레이 창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꺾어 올려서 앞에서 이렇게 셀카 모드로 또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유튜브를 찍을까 처음엔 했는데, 그걸 찍어서 어쨌든 제가 편집을 핸드폰으로 하는데 핸드폰 또 일일이 옮겨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매번 한 번에 찍어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찍어 놓은 것들 조각조각 모아서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냥 매번 다 핸드폰에 쭉 저장해 뒀다가 한번 편집할 때 있는 동영상들 쭉 불러와서 보면서 골라가지고 그 중에 골라서 붙여가지고 쓰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매번 핸드폰으로 옮겨야 되고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가끔 컴퓨터를 쓸 일이 있으면 그냥 켜서 그냥 거실 TV로 그냥 연결해가지고 해놔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키보드랑 마우스만 가지고 그냥 무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좀 크게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해상도 같은 게 좀 그냥 모니터로 볼 때랑 좀 다르게 보이기는 해요. 배율 같은 거나 좀 그런 게. 가끔 쓰니까 괜찮아요. 근데 남편이 지금 컴퓨터 쓸 일이 있다고 노트북으로 뭐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거실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제가 컨티넨탈로 웬만하면 뜨려고 하거든요. 어깨가 안 좋고 예전에 직업병 때문에 제가 어깨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실험할 때 제가 손목이나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좀 안 좋아서 웬만하면 아메리칸으로 뜨면 또 이 엘보 있는 데가 많이 아프고 해서 거의 안 뜨려고 하는데, 이게 가디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면, 앞면이 있으니까 이 앞면을 제가 컨티넨탈로 쭉 뜨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고무단 정도는 컨티넨탈로 뜨거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메리칸으로 이 에이프릴을 자꾸 아메리칸으로 뜨게 되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꽈배기 무늬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메리아스가 아니라 무늬 라울루쇼 같은 그런 식으로 무늬가 있는 것들은 아메리칸이 편해서 아메리칸으로 뜨긴 하거든요. 요즘 계속 아메리칸으로 뜨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뜨고 싶은데, 가끔 플리킹으로도 뜨다가 하는데 자동으로 아메리칸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가디건 뜨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가디건을 다른 것도 뜨고 싶은데 가디건이 활용하기 좋잖아요, 지금. 그냥 스웨터는 입기가 좀 더울 수 있어서 가디건으로 해서 겉에 걸치고 더우면 벗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암뜨기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떠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진짜 그것 때문에 캐스트온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니트 아일랜드 만탱이님 뜨시는 플럼 가디건, 그것도 지금 루루 아틀리에 채널에서 보시면 그분이 뜨셨던 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되게 자주 입고 나오시는데 너무 예뻐서 뜨고 싶었는데 그걸 또 만탱이님이 지금 네이비색으로 뜨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입는 걸 목표로 뜨신다. 3주 컷 하셨다는데 그 뜨개 친구분들이랑 같이 그 누가바 니츠 가셨다가 3주 컷 함뜨 하자면서 이렇게 실 사오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같이 알았더라면 같이 떴을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 안쪽 그 겉면 앞면 이렇게 계속 번갈아서 뜨다 보니까 좀 부담돼요. 그냥 원통뜨기 하고 싶은데 스웨터는 그냥 겉에서 계속 원통뜨기로 올라가니까 컨티넨탈로 계속 쭉 떠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는 겉뜨기는 컨티넨탈로 뜨고 안뜨기는 아메리칸으로 뜨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블리킹으로 떠볼까?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손땀 차이가 나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가? 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플리킹도 안 뜨기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겉뜨기는 이렇게 걸면 되는데 안 뜨기는 약간 더 제껴서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따로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막 뜨는 거라 그런지 제가 제대로 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소매분리하고 어제도 거의 뜨개를 안 하고 계속 쉬었고요. 밖에 나갔다 올 일도 있고 했지만 이틀 전에 소매분리를 금요일에 했는데 지금 일요일인데 한 10단 정도 뜬 상태예요.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목이랑 어깨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번에 한번 담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갑자기 기지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기분 좋게 딱 차 한 잔 마시고 덕구랑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기지개를 딱 피다가 그때 진짜 척추 라인을 따라서 쭈쭈쭈쭈쭉 진짜 번개 치듯이 전기가 쫙 오면서 담이가 와가지고 그때 제대로 안 풀어줘서 그런지 그때 이후로 계속 여파가 있어요. 원래도 안 좋은데 이게 완전히 뭉쳐가지고 뜨개를 한 2, 3일 지금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노프릴은 정말 열정적으로 쭈쭈쭈쭈쭉 떴었는데 이 에이프릴을 시작하고 소매분리 전까지는 되게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도 빨리빨리 소매분리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깨 상태가 안 좋고 하니까 하루에 뭐 2~3줄 정도 뜨는 것 같아요. 조금 뜨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안 뜨고 계속 말만 하죠. 그래도 안 좋을 때는 쉬어주는 게 답이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수영장을 가고 싶은데 수영장이 저 나무 앞에 저기 건물 있거든요. 저 건물이 지붕이 보이시나요? 빨간 지붕? 제 손이 안 보이네. 저기 빨간 저 아파트 있고 여기 앞에 빨간 지붕. 거기가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서 진짜 좋은데 이사 가면 여기서 조금 더 뒤로 가거든요. 좀 멀어질 건데 아무튼 수영장 한 2년 전 코로나 전이면 언제죠? 19년에 다녔나? 19년에 봄부터 시작해서 한 여름까지는 남편이랑 배우러 다녔어요. 아침에 재밌었는데 평영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관절이 안 좋고 발목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개구리 자세 하는 게 되게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한쪽만 수술했을 때였는데 지금 나머지 한쪽까지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수영을 다니게 된다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냥 저는 그 자세 자체가 무리가 되니까 고관절 회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평형은 뛰어넘고 저병은 안 될까요? 물어보던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자유형 평형만 하던지 배영만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평형 발차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게 물을 밀어서 차는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야. 물을 감아서 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이게 그 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그냥 발을 그냥 쭉 뻗는 느낌? 잘하는 분들은 그냥 처음에 시범 보여줬을 때 발차기만 그냥 이게 어른 풀이 있으면 애기들 낮은 풀 있거든요. 1m 안 되나? 거기서 그냥 벽 잡고 발차기만 시킬 때 그때도 되게 잘하는 분들은 그냥 쭉쭉 차고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이 한번 익히면 딱 그걸 감을 알 텐데 그 감이 없어서 그런지 안 돼요. 평형을 한 달 넘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급할 때는 뒤에 사람이 계속 따라오니까 잘 안 되고 막 그러면은 너무 민폐니까 그냥 그 손만 이렇게 해서 하고 평형하고 뒷 발차기는 그냥 자유형 발차기로 막 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더 안 느는 건지도 모르죠. 그랬어요. 그래도 주말에 가서 자유수영 또 가면은 이렇게 한 1시간씩 30분? 40분 정도 하고 오면은 또 심장이 터져라 숨이 가빠라 하면서 또 개운하고 좋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절이 그래도 무리가 안 가고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또 어깨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수영 참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 저는 코로나 이후로는 저는 못 가고 있어요.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요. 가끔 수영을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제가 20대 중반 때 그때 처음 수영을 배우러 다닐 때에는 자유형도 너무 안 느는 거예요. 계속 한 허우적 3번 가면 숨쉬러 다시 나오고 숨쉬기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호흡이 제대로 음파가 잘 돼야 되는데 음파가 그냥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밖으로 얼굴이 나왔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들어가는 거죠. 못 쉬고 들어갔는지 호흡이 제대로 딸리니까 2번, 3번 가면 자꾸 서게 되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뜨려고 몸에 힘을 주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숨 안 쉬고 얼굴 밖으로 쭉 가면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2달 흥미를 못 느끼겠으니까 1달 반, 2달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랬다가 자유형도 제대로 못하는데 진도는 이렇게 단체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영을 막 가르치는데 힘든 거예요. 물에는 잘 뜨지만 호흡이 잘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근데 배영도 계속 코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물살이 이렇게 위로 이니까 물이 떨어지면 쭈르륵 팔을 따고 떨어지면서 코로 자꾸 물이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재미를 못 느끼다가 재작년 그때 다시 남편이랑 다니면서 다시 또 이제 자유형을 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많이 늘어서 자유형은 편안하게 하게 됐어요. 배영도 어느 정도 하게 됐는데 이제 평형에서 막힌 거죠. 평형에서 흥미를 잃어서 자꾸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서 평형 1달에서 1달 반 정도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강습은 안 가고 주말에나 그럴 때 자유수영 시간 그때만 가서 한 번씩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서 한 번씩 다녀오고 했었죠. 저렴하고 그래서 다녔었는데 요즘은 가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한 번씩 수영하는 꿈을 꿔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수영하는 꿈을 꾸면서 너무 막 행복해해요. 제가 물속에서
그 부드러운 물의 어떤 그 물을 가르는 그 느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물의 미끌미끌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근데 얼마 전에 너무 웃긴 건 며칠 전에 꾼 꿈은 수영을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형을 하는데 팔이 물 속에서 반바퀴 돌고 밖으로 나가서 돌아야 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깨가. 야, 내가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근력이 빠져서 내가 팔을 돌릴 힘도 없구나. 꿈에서 이렇게 팔도 안 돌아간다고 하면서 막 그랬어요. 수영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풀빌라를 빌려서 수영하려고 가기도 그렇고, 풀빌라를 빌린다고 한들 수영장 레일만큼이나 길지도 않고요. 그죠? 한 서너 번 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수영 얘기도 해봤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실까요? 지난번 영상은 이거 올리기 전에는 아마 이제 노프릴 F5 찍어놓은 거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업로드해 놓은 영상 중에는 가장 최근 게 그 막걸리 영상이니까 뜨개 채널인데 막걸리를 먹는 한치회와 검은콩 막걸리를 먹으면서 올레길을 걸었던 수다를 떠는 그 영상 신선하셨나요? 아니면 뚱딴지 같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고 드셔보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랑이님. 그런데 조회수를 보면, 그래도 조회수가 적은 거 보면은, 뜨개 채널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워드를 제가 뭐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제 채널을 보시던 분들이 보기에는 또 엉뚱한 영상 같고, 그렇다고 먹방을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먹방도 아니고 한치 그 한 접시를 10,000원짜리를 1시간 동안 먹었으니까 엄청 팍팍 먹는 것도 아니고 떠드느라고. 그렇다고 수다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컨텐츠의 어떤 카테고리 분류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있는 줄 알아야 들어와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접속을 하시게 되는지 접속하시게 하셔서 볼 수 있게끔 제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드백도 없을 줄 알았는데 피드백도 달아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리고 캠핑 가게 되면 캠핑 영상도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제가 짧게나마 찍어서 올려볼게요. 캠핑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제가 잘 담을 수 없겠지만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이 생겼네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캠핑 유튜버 분들만큼은 못 찍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식으로 캠핑을 하는지 저는 거의 어떤 감성 캠핑보다는 거의 난민 캠퍼처럼 너저분하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재미, 집 짓고 밥 해먹고,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으면서 나가면 막 뭐 끓이고 볶고 지지고 썰고 재료 손질하고 재밌어요. 그런 게 뭐 집 짓고 거기 가구 배치하고 그런 재미로 소꿉놀이 하는 재미.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돼서 다시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나서 재밌어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연을 보러 가는 것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게 되면 영상으로 한번 조금이라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캠핑 영상 한번 추천해 드리자면, 뜨개 하시면서 틀어놓기에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들은 주로 말보다는 자막으로 많이 쓰여 있어서 자막을 읽기가 좀 안 읽게 되고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뜨개 하시면서 가끔씩 영상을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해먹는구나, 저런 캠핑 용품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또 저런 날씨에 가면 저런 운치도 있구나, 저런 캠핑장도 있네, 뭐 이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자면 제가 처음부터 많이 보던 영상은 그 TJ쌤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구입한 그 텐트인 벙커돔을 처음에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캠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그분 영상도 솔캠 위주예요. 되게 괜찮아요. ASMR처럼 틀어놓기도 좋고, 최근 영상보다도 저는 예전 영상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긴 영상도 많고요. 저희 뜨게 하면서 또 되게 긴 영상 틀어놓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1시간짜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틀어놓고 뭐 먹는지 보다 보면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캠핑 영상 보면서 제가 라면을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은 먹지 않나? 그렇고요. 되게 매운 거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 매운 거 먹는 거 보면 되게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리고 찐찐이라는 분 계세요. 찐찐님. 찐찐. 그분은 자막 맛집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자막 읽다 보면 강아지 데리고 가끔 가시는데 솔캠도 가시고 남자친구랑도 가시고 강아지 데리고도 많이 가시는데 저는 솔캠 영상이 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자막도 재밌고 친구분들이랑도 가끔 가시고 부모님 모시고 가실 때도 있고 해요. 찐찐님도 재밌고, 그리고 백패킹 진짜 야생 백패킹 느낌으로 가는 거는 그 리랑 있어요. 그 진짜 걸크러쉬 진짜 멋있거든요. 그분도 가면 되게 길냥이가 와가지고 길냥이인지 아니면 그 캠핑장에 있는 고양이들인지 하는데 그 산으로 진짜 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토 캠핑장을 가셔서도 그 어떤 그 노지 캠핑 느낌 나게 캠핑 사이트라는 느낌보다는 없는 쪽에 가셔서 그 전기 안 쓰고 그렇게 캠핑 하시거든요. 하면은 그 진짜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에 길냥이하고 같이 자고 막 그런 영상 있어요. 길냥이가 리랑님도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데 밖에 나가서 그 잘 때 고양이가 막 침낭 속에 들어와서 같이 자고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래 거의 부시크래프트 느낌으로 그 뭐죠 반합 군대 그 반합에다가 요리해서 드시고 막 하거든요. 화목 난로에다가 뭐 구워 드시고 그런 영상 보셔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그래도 대리만족으로 보시기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에이프릴을 거의 못 뜨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메라만 켜면 40-50분은 진짜 순삭이에요. 무슨 말 할 말도 없다 생각하고 켜도 또 이런저런 소리 떠들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또 시끄럽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구도로 찾아뵐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제 이름에 맞게 베란다에서 뜨개를 즐기는, 뜨개 또 다른 취미생활 이런 걸 즐기는 베란다 토킹킹 컨셉 정말 잡아서 인사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집이 어디야? 아유. 맛있대. 오! 완전 하네? 얘 주인 있나봐. 완전 순둥이네. 달려들지도 않네. 집이 어디니?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건가?